안녕하세요, 누카TV입니다. 벤츠 EQE 전기차가 혼자 폭발을 했습니다. 스스로 폭발 기능 이런 거를 또 탑재하고 있네요. 배터리는 NCM 811이라는 배터리고, 그러니까 벤츠가 중국으로 넘어간 이후에 그래서 짱치라고 부르죠. 그 이후에 LFP를 주로 많이 하다가 이제 고급차에는 NCM을 넣어야 된다라는 인식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추세가 바뀌다 보니까 NCM 811이라는 배터리를 넣었어요. 이건 811은 뭐냐? 주로 배터리 뒤쪽의 숫자는 N, 뭐 니켈, 코발트, 망간, NCM이잖아요. 그거를 8대 1대1로 넣었다.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 가장 파워가 좀 높게 달릴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 배율을 계속 달리하는 이유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렴하게 만들어서 많이 팔기 위해서, 요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애초부터 NCM 배터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초창기의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움직이는, 달리는, 또 충격이 계속되는 이런 차에다가 이 넣는 배터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히려 안 좋다고 소문난 중국 LFP 배터리 있잖아요. 걔는 이 전해질, 액체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고체에 가깝기 때문에 그게 차라리 맞다. NCM 배터리는 이 그냥 에너지 저장 장치, 어느 한 곳에다가 쭉 다 모아놓고 어디에다 충전을 한다든가 이런 거에 더 맞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충격이나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이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가 굉장히 좀 폭발력이 강하고 그야말로 전기의 힘이 강하게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고성능 차에다가 넣어가지고 굉장히 먼 거리를 달리고 한 방에 그냥 확 급가속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욕심의 일부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NCM 배터리가 많이 적용이 된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점차 여러 나라, 여러 기업들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원래 중국은 LFP를 많이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NCM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우리나라 뭐 LG 엔솔도 그렇고 뭐 삼성 SDI도 그렇고 대부분 LFP를 또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NCM, LFP 둘 다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있죠.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힘도 내면서 안정성도 좋은.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가 뭐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고 거의 원자 폭탄급이에요. 차 한 대의 밑바닥에 있는 배터리가 불이 나면은 이렇게 5개 동의 지하를 다 통째로 날려버리는 거죠. 피해 차량은 무려 140대. 이거 완전 마루타예요. 이 어떤 식의 의미하고 비슷하냐면은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임상실험 뭐 이거 엄청 오랜 기간 거치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당국 이제 공공기관에서 인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안전하다 싶으면 팔기 시작해서 사람이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떤 이게 안전이 인증돼 있지 않다라는 상황에서 지금 막 만들어서 그냥 막 팔고 있는 거예요. 뭐 팔면서 새로 뭐 개선하지 뭐 이런 개념이죠. 근데 약도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는 또 4명이 가족들이 같이 타는 뭐 이런 운송 수단이잖아요.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정말 무서운 거고, 이거는 그리고 이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마루타를 계속해 나가는 그 뭐 벤츠 또는 NCM의 문제만이 아니고 또 중국차, 국내 차의 문제만도 아니고 이 급발진과 전기차 급발진 플러스 이 화재 두 가지에 있어서는 이건 진짜 해결되지 않는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뭐 환경부나 관련된 국토부에서는 뭐 움직이질 생각을 안 해요.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한번 어떻게 보면 이 큰 사고가 일어나면은 사실 판매 중지를 시켜야죠. 이 안전이 입증될 때까지 판매를 중지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도 이게 중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계속 눈 감고 넘어가고 있는 거고, 잘잘못을 따지지 못하도록 중간에 일반 국민들은 이거 알지도 못해요. NCM 배터리가 뭔지, LFP가 뭔지, 왜 이게 전기를 발생하는지, 전기를 꽂아놓고 완속 충전으로 계속 꽂아놓고 10시간 넘게 계속 충전을 하면 이게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고 핸드폰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용량이 뭐 한 500배, 1000배 되는 그런 큰 용량을, 대용량을 차고 밑바닥에 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폭탄 달고 돌아다니기.
정말 위험한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토부가 이거는 뭔가 해결점을 이게 마련을 해야지. 외국 사례를 보자 그러면서 미국, 뭐 유럽 계속 그것만 쳐다보다가 흔들리면 그냥 불탄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나왔던 이제 영상이죠. 어부바 하는 차량 있죠. 이동 차량. 거기에다가 레이 전기차. 초창기 모델이에요. 그냥 흔들어대니까 불이 이렇게 나버렸어요. 이게 지하 터널 속이니까 지금 이렇게 빨갛게 보이고 밖으로 나오면 불길이 안 보여요. 근데 속에서 지금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계속 팔고 있는 거죠. 너무 무책임하고, 그다음에 이거 누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 당국도 없고, 이러면서 NCM 배터리, 또 LFP 배터리 뭐 마찬가지고, 전기차라는 이 차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를 누가 보상을 할 것인가에 이제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어요. 당연히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랩. 그리고 또 이걸 누가 보상해 줘야 되나라는 문제가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벤츠 코리아에서 전액 다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 탄 140대의 차량,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어떤 손해보상, 복구, 원상복구 이런 부분까지도 벤츠에서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다 해주고 그 다음에 판매 금지, 전기차 판매 금지. 이거는 기본으로 해줘야 되는 아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어처구니 없이 이 아파트 보험, 아파트에서 상해보험, 해상보험 들죠. 상해가 아니라 해상보험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다 해준 걸로 돼 있더라고요. 한 차례 정도 있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과거 사례가 아닌가. 이게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큰 피해를 보고 5개 동이 무려 5개 동에 단전, 단수 이런,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향후에 보험료까지도 또 더 높아져야 된다. 그것도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벤츠가 무조건 다 해줘야 되고, 해주지 않으려면은 그냥 먹튀하든가 국내에서 떠나버리든가 이렇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파트에도 조금 책임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아파트 시설물 내에 충전기에서 충전을 하던 차 아니겠냐. 뭐 물론 3일 전, 4일 전에 충전을 해놓고 옆으로 차를 빼놨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용을 하고 있던 차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그러면은 충전기 사업자, 이 사업자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충전기로 충전을 했는데 차가 지금 이 모양이 돼서 3일 뒤에 폭발했다. 충전기 사업자, 배터리 사업자, 그다음에 벤츠, 이렇게 보면은 뭐 전부 다들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해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 벤츠에서는 모든 걸 다 처리를 해주는 이런 선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차는 또 EQE는 재작년에 나왔어요. 2022년에 나온 차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보증이 많이 살아있는, 차체에 대해서는 3년에 10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기차에 대해서는 10년에 뭐 20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배터리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근데 그거는 배터리를 보상해 주는 거지 배터리로 인해서 다른 어떤 피해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가거나 어떤 판결 아니면 과학적으로 뭐 너무 이렇게 가다 보면은 범인을 찾기 힘든 이런 게임이 돼버리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주, 그리고 이 차를 만든 회사, 그다음에 판매한 회사, 여기에서 같이 차주와 차회사 두 개가 같이 이걸 다 보상을 하는 이런 방법,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기아차 뭐 툭하면 불나고, 현대기아차는 뭐 지난번에 카니발 밑바닥에서 지하주차장에서 다 타버렸잖아요. 그것도 사자마자 5분 만에 새 차인데 페이스리프트, 이런 부분도 있고, 이 차 회사에서 만들어서 파는 이게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배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본인들이 만든 사람들 자체가 경각심이 있어야지. 일벌백계란 말 있잖아요. 하나를 쾅 때려서 크게 이 벌금 내지는 이제 벌을 받았을 때 다른 브랜드들, 메이커들 절대 이런 짓 못하잖아요. 아, 불안한데 어떡하죠? 야, 일단 팔아. 팔고 보다가 문제 생기면은 그때서야 문제 해결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원가가 적게 들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당국에서는 환경부, 특히 굉장히 좀 이 전기차 사고 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엉망인 부분이 많은데, 이거 빨리 위쪽으로 지상으로, 전기차 주차장은 지상으로 무조건 빼야 되고, 추가로 이렇게 한번 굉장히 큰 피해가 났을 때, 이거 완전 역대급 피해잖아요. 이런 피해가 났을 때 이 전기차 판매 브랜드 현대, 기아, BMW,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전부 다 할 것 없이 그 회사가 모두 다 물어주도록,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 이런 부분까지도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